본 동영상은 IFRS 17 기준서 해설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 IFRS 17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일반 회계 원칙, 이제 갭이라고 그러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유럽에서 주도해가지고 유럽을 먼저 이제 회계 원칙을 통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오래전에 세워졌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IMF 겪을 때 그 IMF의 권고 사항 중에 우리의 어떤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이제 부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거하기 위해서 권고 사항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거의 20여 년 전, 20년도 넘은 이제 이야기지만, 그 간에 이제 유럽에서 이 기준서를 쭉 작성을 해 와가지고, 현재로서는 요 지금 제가 발표하는 기준서에는 이제 요게 2017년 한 5월 정도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제 공개 초안 가지고 이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거의 10여 년 이상 걸린 거기 때문에 2017년 5월에 이제 최종안이 나오고 나서도 바로 어제 이제 거기에 대한 amendment,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수정 보완에 관해서 IASB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어떤 국제적인 보드입니다. 위원회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그래가지고 거기가 주체가 돼서 이제 요 2017년 5월에 나온 최종 기준서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정 보완하겠다. 그 백그라운드에는 2017년 5월 이제 최종 기준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TRG라는 거를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Transition Resource Group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제 보드 멤버 한 서너 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이 TRG 관련된 그런 각 나라마다 이런, 그러니까 Transition Resources Group이니까 이 이행을 위한 어떤 전문 인력들의 모임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있고, 각 나라의 이제 대표들, 액처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카운턴트,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어떤 CFO라든지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제가 각 사람들의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TRG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한 1년 반 조금 넘게 총 한 4번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서브미션이라고 각 나라마다 아니면 각 조직마다 쭉 이제 트랜지션에 필요한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전에 갭에서 IFRS 17의 뉴 어떤 기준으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트랜지션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에 IASB 본부가 있는 런던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회의의 동영상이 IASB 홈페이지에 이제 업로드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좀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이틀 내내 쭉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미리 서미션 된 것들을 또 이제 IASB의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스태프들도 의견을 내고, 보드에 어느 정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고, 논의하고, 그 결과를 서머리하고, 그것도 이제 IASB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TRG에서의 어떤 아젠다들, 서브미션들, 퀘스천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서머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TRG에서의 어떤 논의의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수정을 해야 되겠다, 어멘드먼트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뭔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되면서
하나 제안을 건 거는 이제까지 이제 쭉 그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들이 각 나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인터럽팅을 하면 안 된다,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저도 뭐 그거를 다 보진 않았고 앞에만 좀 봤는데 이제 부분적인 그런 보완들, 정의에 대한 수정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2017년 5월에 완성된 요 IFRS 17 인슈런스 컨트랙트죠. 보험 계약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준서를 설명하는 요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원칙입니다. 프린서플이에요. 원칙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재무제표 어떤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숫자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서 회사의 어떤 그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파이낸셜 포지션, 재정 상태나 아니면은 이제 파이낸셜 퍼포먼스 리졸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숫자상으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떤 그 구체적인 작업인데 이 사이에 어떤 그 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깔고 있는 거는 기준서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기준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entity specific라는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그 기업에 그 맞는 그 기업에 특정하게 어떤 그 결정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허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원칙에 맞는 상태 하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그 엔티티 스페시픽하다. 회사의 어떤 고유한 그런 결정들을 잘 공시만 하고 설명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분들이 한국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고심들을 많이 하고 그 어떤 돈 측면, 비용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투여되는 어떤 리소스들, 그 인력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엔티티 스페시픽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커버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기준서 자체를 좀 이해하는데 제가 도움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2017년 5월에 그 파이널라이즈 된 제가 물론 이제 뭐 어멘드먼트가 적어도 이제 9월 말까지는 의견을 취합을 해서 내년 중순에는 이제 수정할지 안 할지를 다 이제 민주적으로 의견을 받고 나름대로 이제 보드에서 IASB 보드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할 텐데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원칙의 골격은 그대로 이제 유지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적어도 이거를 하나의 일종의 뭐 그 대명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로서 하나의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준서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기준서는 이제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처음에는 이제 스탠다드 그래서 기준서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영어로도 있고 제가 이제 그 한글로도 해놨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뭐 처음에 이제 도입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도입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이후에 이제 뭐 목적이라든지 뭐 적용 범위 어떤 식으로 과연 이제 보험 계약에 그 여러 가지 파이낸셜한 이런 부분들을 뭐 부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 거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이제 각각의 이제 세세한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중간에 어떤 몇 가지에 관한 어떤 원칙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공시라고 disclosure 이 부분이 IFRS 17에서는 굉장히 그 강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뭐 공식에 의해서 쫙쫙 나오지 않는 한 그 어느 정도의 그 저지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뭐 꼭 판단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회사마다 어떤 그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위험 조정,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추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측정한다, measure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들은 회사마다 다 다르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그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자체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comparability, compare 하다면 비교하다인데 이제 comparability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쭉 이제 그 각각 회사마다 구체적으로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명확히 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에 대한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준서 내에 이제 부록, 어펜딕스 부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terms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나오고 요번에 이제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교육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뀐 게 아니고 이제 바뀌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C야 뭐 이제 이런 얘기고 여기에도 뭐 어메먼트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하고 나서 발간하면서 이제 좀 수정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이 요 기준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부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그 기준서 안에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별도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책으로 물론 이제 뭐 그 인쇄물보다는 이제 소프트 카피로 있는데 Basis for Conclusion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를 뭐 결론의 기초, 뭐 결론의 근거 그래서 기준서를 이렇게 정한 여러 가지 그 배경 내지는 그 논의됐던 중요한 점들, 키 하이라이트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요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공개 초안에서도 요거를 이제 먼저 보고 거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준서와 이제 적용 그 세칙에 대해서. 그래서 저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도 이제 별도로 제가 동영상 교육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기준서를 읽을 때 저는 이제 일단은 그 1번서부터 이제 한 130, 한 2 정도까지 쭉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최소한 우리가 그 하이 레벨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 포 컨클루전.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 그래서 그 캐나다의 이제 오타와 거기에 본부가 있는 국제 이제 계리 협의회 여기에서는 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IAN 100 그러니까 Insurance Actuarial Note 그래 가지고 100이 있는데 그 부분 현재 뭐 이제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뭐 영어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기준서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뭐 거기에서도 실무적으로 뭐 구체적인 거를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또 모노그래프라고 그 부분은 이제 another guideline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디스카운트 거기에 관련된 파이낸셜 리스크 그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위험 조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모델링 스토캐스틱 모델 해가지고 또 모노그래프라고 세 개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제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서 자체가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첫 스텝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뭐 자기 실무 하시랴 뭐 이 영어로 된 거 아니면 번역된 거 읽더라든지 어려운데 그거를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뭐 세미나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그 실무자분들이 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시간상 뭐 그다음에 뭐 지리적인 여건상 뭐 장소 여건상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미래에는 이런 시스템이 다 예를 들어서 잘 완성이 됐다라고 치죠. 뭐 그런 것들이 그럼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알아서 되느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말이죠. Actuarial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저는 이제 그거를 Actuarial Scientist라고 부르고 싶은데 계리 어떤 그 전문가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료, 데이터도 넣어줘야 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분석하에 여러 가지를 다이그노스 해가지고 진단해서 가정이라든지 어떤 모수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기회가 됐건 그 한번 쭉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계속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요번 시간에는 인트로덕션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서에 대한 첫째 전체적인 어떤 개괄, 오버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인트로덕션 1 해가지고 이제 번호가 쭉 들어갑니다. 이제 보험 계약은 이제 요 IFRS 17이라고 하는 거는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전 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IFRS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17은 인슈런스 컨트랙트다. 뭐 IFRS 9은 뭐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다른 번호들은 그 보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 IFRS 17 보험 계약 인슈런스 컨트랙트는 뭐뭐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뭐냐? 정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을 principles for 그러니까 recognition, measurement, presentation, disclosure 그렇게 이제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보험 계약의 인식, 보험 계약의 측정, 보험 계약의 표시, 그 다음에 공시. 그 이제 요게 entity라고 이제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 기업으로서 보험 계약을 그러니까 발행된 보험 계약에 대해서 그거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표시하고 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공시하는 숫자에 대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IFRS 17은 어떤 굉장히 유사한 원칙 뭐에 적용되느냐 어떤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이렇게 그러니까 reinsurance contract held 그러면은 hold라는 게 이제 보유하다니까 원수 회사 입장에서 그 어떤 risk mitigation 위험의 어떤 관리 경감을 위해서 얻는 재보험 계약 보유 재보험 계약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계약 보험도 이제 어떤 투자 계약의 속성이 있으니까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특히나 요 부분은 이제 어떤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이렇게 이제 직역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par, non-par 하면은 이제 그 배당 계약, 무배당 계약 뭐 지금은 이제 무배당 계약만 팝니다만은 이제 배당 계약을 팔아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그 이미 배당 성격 그 발행된 보험 계약인데 그런 발행된 어떤 투자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 아니면은 보유 재보험 계약에도 적용되는 그런 아주 유사한 그런 원칙도 또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이런 인슈런스 컨트랙트 안에 그렇게 이제 포함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기준서의 목적은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이제 엔티티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인슈어러 해가지고 보험자 뭐 이렇게 보험 계약자가 아니고 이제 보험자, 보험회사 위험을 인수하는 게 이렇게 용어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보통 쓰이는 용어는 entities 복수죠. 이제 그런 요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발행하는 요 기업들이 해당되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계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represent 나타내는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적절한 정보를 기업들이, 엔티티가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버뷰에서 얘기하는 또 안에서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에서 얘기한 그런 정보라고 하는 거는 기초를 제공해요. 베이시스를. 누구들한테? Users of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의 사용자들. 재무제표의 사용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그 레귤레이터도 필요로 할 것이고, 이제 리스티드 컴퍼니,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에쿼티 홀더들, 보드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필요로 할 거고,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엔티티에서의 어떤 매니지먼트, 임원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투자자들, 그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는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뭐 S&P나 AM Best, 뭐 무디스 이런 데 어떤 레이팅 에이전시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용자들이 평가를 해요. 어떤 평가를? IFRS 17 스코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계약들이 과연 이 회사의 파이낸셜 포지션, 재무 상태, 아니면은 재무적인 성과 내지는 그와 관련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오버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IFRS 17 기준서는 이제 그 언제부터 효력이 있느냐? 2021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 뭐 미리 준비되는 사람은 이제 미리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이게 그 작년 언젠가 뭐 그때 이제 2022년으로 그 1년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연기될 것이냐? 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지고 2022년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2022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무제표를 만들면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2021년도 결과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1년도의 결과를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암만 늦어도 2020년 말 아니면 2021년도 중간까지는 시스템이 업앤러닝이 돼야, 그래야 이제 2022년부터 시행할 때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 전년도 숫자하고의 어떤 무브먼트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이제 너무 아직 좀 이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더 늦추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어디 나온 건 아니고. 세 번째 가면은 IFRS 17은 그 전에 있던 IFRS 4 보험 계약. 사실 뭐 IFRS 4가 딱 구축이 돼가지고 그것대로 이렇게 뭐 그 우리가 재무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대체한다. IFRS 4의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대체해서 번호가 17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어디에서 나는 IFRS 4를 적용하겠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IFRS 17이 이거를 대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IFRS 4 가지고 할 수는 없고 IFRS 17으로 해야 된다. 바로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4를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 안에 그 서브타이틀로 이 기준서를 왜 발행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IFRS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IFRS 4 이것도 이제 IASB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IFRS 4 이전에 각 나라마다 쓰는 어떤 회계 기준을 한번 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존의 IFRS 4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임시 기준서였다. 뭐를 그 각각의 보험 기업들이 그 어느 정도 이 그 회계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험 계약에 대한 회계 실무에 있어서 좀 그 와이드하게 그 다양하게 그렇게 그 사용하는 거를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허용을 하는
어떤 임시 기준서였다. 뭘 반영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안에 있는 requirement 요건들 있죠. 그 요건들에 대한 그 각 국가마다의 어떤 회계적인 기준들 그리고 그 요건의 변동들 그러니까 변형이죠. 변형에서는 이렇게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그런 그 임시적인 기준서였다. 그래서 이제 차이, 어떤 회계적인 처리에 있어서의 차이. 여기서 이제 jurisdiction이나 하면 이제 products라고 하는 상품별 내지는 jurisdiction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영어로 얘기했을 때 그 이거는 this is our jurisdiction 그러면은 뭔가 법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마다 다르고 아니면은 또 그 안에 어떤 그보다 더 작은 지방자치제가 있다. 물론 이제 뭐 그 세세한 그거를 따르다가 그다음에 상위의 거 거기에서 해석이 안 되면 상위의 거로 가고 이러지만은 그런 어떤 리거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캐나다에서 일할 때 아니면 미국이나 이제 영국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그 지방자치 그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jurisdiction이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나라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상품마다도 또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회계적인 처리를.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차이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investors 이게 이제 상장회사 listed company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회사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비교하게 여기 인셔러라고 나오죠. 인셔러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엔티티였는데 여기서는 인셔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그 결과치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들이나 어떤 그 분석가들이 그런 그 뭐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재무적인 어떤 결과겠죠. 이거를 하기에 이해하고 보험회사들 간의 어떤 결과를 비교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거죠. 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탈릭체로 좀 강조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썼는데 대부분의 이제 스테이크홀더들 왜 이해에서 얘기한 뭐 users라고 볼 수도 있고 이해 당사자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포함해서 insurers, 그죠? 보험회사 자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아, 뭔가 공통의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어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다면 그 공통의 어카운팅 프랙티스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통의 통일된 전 세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롱텀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명보험 롱텀이죠. 장기보험 롱텀이죠. 나머지 뭐 1년짜리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3년짜리 뭐 5년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롱텀이에요. 굉장히 긴 그 기간이고 또 하나 굉장히 복잡해요.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하는 게 복잡해요. 이러한 특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해요. 뭘 반영하기에 보험 계약의 측정. 그러니까 이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유닛으로 금융적인 차원에서 퀀터테이티브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측정 자체에 있는 거는 그런 측정을 그죠? 요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요 측정에 요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In addition, 거기에 더불어서 보험 계약은 전형적으로 시장에서 트레이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 계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팔고 싶어. 그럼 시장에서 야, 나 이런 보험 계약이 있는데 누가 살래? 얼마에 팔게? 그래가지고 뭔가 서로 간에 페어한 그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시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계약 자체에 또 아주 유의한, 무시할 수 없는 유의한 투자 요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또한 어렵게 만들어요. 위에 있는 요 특성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하나 시장에서 서로 간에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의한 투자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메저먼트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어려움을 우리한테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부 어떤 보험의 그런 회계적인 실무 처리들 어디 하에서 IFRS 4에서 허용됐던 그러한 어떤 기존의 보험에 있어서의 회계의 어떤 프랙티스 자체가 적절하게 반영을 못해요. 뭐를? 어느 정도의 true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여기서는 뭐 퀘스천 마크는 아니고 존재한다라고 하면 실제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언더라잉한 재무 상태 내지는 요 표현이 계속 나와요. financial position or financial performance. 그런 그런 계약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상태나 아니면 재무적인 성과, 실제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가? 아까 interim standard라고 그랬죠. IFRS 4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드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IASB가 요거의 약자예요.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 그래요. 근데 요 안에서는 그냥 더 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줄여가지고 IASB 그렇게 얘기해요. 요 보드는 수행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인슈어러들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더 유용하고 그 다음에 보험 회계의 어떤 실무 관행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jurisdiction에 따라서 나라마다 될 수도 있고 각 주마다 될 수 있고 지방자치별로 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jurisdiction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IFRS 17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RS 17이 기준서는 그런 보드에 어떤 견해를 반영을 했어요. 어떤 견해냐? 보험 계약은 두 개의 특징을 결합한 계약, 이제 보험 계약은 두 개의 어떤 특징을 결합하고 있다. 어떤 거냐? 하나의 Financial Instrument에서의 특징, 또 하나는 Service Contract.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경제적으로 얘기할 때 재화, commodity, 재화, 서비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Financial Instrument로서 하나의 일반적인 성격의 그런 재무적인 어떤 금융 상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두 개의 특징을 보험 계약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드는 본다 이거죠. IFRS 17은 그러한 보드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많은 보험 계약들은 앞에서 얘기한 long period죠. long term feature가 있죠. 오랜 기간에, 긴 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어떤 변동성을 가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지금 왜 어떤 새로운 원칙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이러한 위에서 지금 얘기한 굉장히 챌린징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드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새로운 어프로치, 방법론을 개발을 했어요. 그 방법론은 뭐냐? 첫 번째 결합을 시켜요. 현재 기준의 측정,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그걸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뭐로? With
the recognition of profit. 그러니까 이제 수익에 대한 인식. 뭐에 대해서 over the period services are provided. 그러니까 계약 하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여기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 뭐 새로 나온 어멘드먼트에도 서비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뭐 인슈런스 서비스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미할 수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그 보험 계약 자체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그 인슈런스 서비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그렇잖아요.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리스크에 의해서 그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adverse하게 financially 영향을 미치면 그거를 컴펜세이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전체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접근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저렇게 전체에 내가 서비스 제공하는 실무적으로 표현하면은 policy effective 책임 개시에서 policy expiry 책임 개시 종료까지 그 기간까지 수익이 나는 거를 쭉 뿌리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냥 딱 봐서 상품을 팔았어요. 이익이 나요. 그럼 그 당시에 그냥 이익을 그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개발한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어느 시점에 최초 시점이나 어떤 중간 시점에 내가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기간까지 policy expiry까지 쭉 그 기간에 걸쳐서 골고루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IFRS 17에서의 하나의 그 paradigm shift, paradigm change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이제 크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insurance service results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뒤에 가면 정확히 나옵니다만은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그러면은 그거 자체 계약에서 실제 커버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슈런스 서비스 리설트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컴펜세이트 해주고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하나의 엔티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포함해서 인슈런스 레버뉴 또 보험 인슈런스 관련된 수입의 표시를 포함하여 인슈런스 서비스 결과를 표시해요. 뭐로부터?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or expense. 하나 이제 컴포넌트 자체를 이제 구분하는 거가 나오는데 the insurance, finance, income, expense하고 insurance, service, results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은 저게 많이 혼재돼서 섞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겠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해 주는 건데 그 계약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해요. 그 두 개는 확실히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요구를 해요. 엔티티가 하나의 그 회계 정책 선택 그거를 포트폴리오 바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디파인이 나옵니다만은 그 회사 전체적인 어떤 회계 정책만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바이 포트폴리오별로 회계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 뭐에 관한 거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recognize, 인식해요. 모든 insurance, finance, income, 그러니까 보험, 금융, 수입이나 비용, 보고 기간 내에 이 부분을 바로 수익이나 어떤 손실로, 이익이나 손실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whether, 오하죠. whether to 뭐로 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income expense, 여기에서 얘기하는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를 그 중에 일부를 과연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통은 이야기하죠. 기타 포괄 그 수익, 이익, 손익으로 그걸로 인식할 것인지 두 가지죠.
whether to A, whether to 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계적인 정책을 포트폴리오 바이 포트폴리오별로 적용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보드가 개발한 어프로치다,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하나의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세세한 부분에서 또 이제 뭐 메저먼트에서 이제 기존하고 다른 거 이게 나옵니다만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바로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한 어떤 어카운팅, 프랙티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원칙상으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정도로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트로덕션 6에서 그 IFRS 17의 주요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엔티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인슈런스 컨트랙트로서 어떤 전체 those contract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계약들을 보험 계약으로서 확실하게 그 아이덴티파이 해내야 돼요. 식별을 해내야 돼요. 근데 those contract는 어떤 거냐? 엔티티가 아주 중대한 유의한 인슈런스 리스크를 억셉트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게 보험 계약자가 뭐 인슈어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험회사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어플라이해서 보험회사가 그걸 억셉트 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이제 푸시를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아주 유의한 보험 위험을 억셉트 하는 거예요. 어는 from another party예요. 그죠? 주로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보험 계약자로부터 아주 유의한 중대한 인슈런스 리스크를 억셉트 하는 거다. 뭐뭐함에 의해서 서로 어그리를 해요. 합의를 해요. 보상해 줄게. 보험 계약자를 보상해 주겠다고 합의함으로써 보험 계약자로부터 another party로부터 아주 중대한 인슈런스 리스크, 보험 위험을 억셉트 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에 그러한 계약들을 인슈런스 컨트랙트로 식별을 해야 된다. If specified uncertain future event.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정한, 그죠?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이벤트, 불확실한 사건, 그거를 여기서 insured event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험 계약에서 요거를 확실하게 지칭을 하죠. 사망, 뭐 그것도 일반 사망, 질병으로 의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다 재해로 인한 거 다 합하고 아니면은 사망인데도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주 스페시파이드 돼 있어요. 그걸 인슈어드 이벤트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실 뭐 그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뭐 financially compensate 한다든지 아니면은 future event가 뭐 그러니까 financially adversely 두 개 부사를 같이 놓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뭐 심리적인 거 이런 걸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financial한 어떤 불리한 영향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준다라고 서로 합의함으로써 another party 보험 계약자로부터 인슈런스 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다. 그런 거 하에 그죠? 그렇다라고 하는 기본 계약의 어떤 우리 데피니션 하에 계약들을 보험 계약으로서 식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그 보험 계약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금융 파생적인 성격의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embedded derivative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구별이 가능한 distinct. 명확하게 구별이 돼서 내가 구분해낼 수 있는 investment component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insurance service component, insurance component 얘기하고 또 하나는 investment component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가 가능한 명확하게 분리가 가능한 투자 요소. 또 하나는 또 distinct인데 performance obligation. 뭔가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위에서 얘기한 insurance service component, 인슈런스 컴포넌트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보험 계약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분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위에서는 식별해야 되고 보험 계약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요 보험 계약 안에서 이런 다른 컴포넌트들 여기 물론 이제 내재, 금융파생, 성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요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어떤 내가 뭔가를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그 non-insurance service componen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수정상에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상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계약을 나눠요. 뭐로? 컨트랙트는 복수죠. 계약을 그룹으로 나누래요. 이 그룹이 뭔가에 대해서는 또 뒤에 어느 정도 정의가 나옵니다. 그룹으로 나눠요. 어떻게 하려고? 요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that will be recognized and measured 그러면 되는데 it 하니까는 그 entity가 여기 entity가 있죠. entity가 인식하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약들을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 전체 그룹이 그 계약이 있으면 그룹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사실 뒤에 계속 나오지만은 recognize 인식하고 measure하는 게 바로 group of contract다라고 하는 게 자꾸 나와요. 물론 이제 앞에 잠깐 나온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definition이 나옵니다만은 level of aggregation에서 이 부분이 어떤 원칙으로서 벌써 앞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겠죠. 또 하나는 de-recognize 그러면은 여기 D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보험 계약들의 그룹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체 보험 계약을 그룹으로 분리해서 그거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요 단위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Group of Insurance Contrac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자체도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어떤 그 Actuarial Mathematics 보험 수학 보험의 어떤 그 실무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그 Individual Policy 단위로 해오던 게 어떤 실무적인 관행이고 모든 수식이나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 Group of Contract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Recognize and Measure 하는 부분 안에 이제 있어요. 또 그 첫 번째는 뭐냐? Risk Adjusted Present Value. 요게 그러니까 보험 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Financial 리스크가 아니라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리스크로 조정한 현재 가치 뭐에 미래 현금 흐름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future cash flow를 여기 fulfillment cash flow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행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 인슈런스 리스크를 어드저스트 시킨 물론 이제 디스카운트에 가면은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그거와 관련된 파이낸셜 리스크가 나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위험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한 미래 현금 흐름, 이행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건 어떤 거냐?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모든 정보 미래의 이행 현금 흐름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포함시키는 그거를 포함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Market information. 시장의 정보, 관측 가능한 시장의 정보와 일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요런 식으로 인식하고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된 이행 현금 흐름의 평가. 여기는 이제 땡땡 해놓고 플러스. 요 밸류가 라이애빌리티면은 플러스. 이것이 에셋이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행 현금 흐름을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뒤에 제가 그 메저먼트 가서 측정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 현금 흐름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를 보다 보면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지금은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처음은 이행 현금 흐름의 미래, 그러니까 이행 현금 흐름 자체에 이제 future cash flow가 있으니까 그거의 위험으로 조정한 현가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액인데 뭘 나타내느냐? unearned profit. 아직 나의 수입으로 인식한 이익, 나의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익, 이거를 표시하는 금액 그런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그룹 오브 컨트랙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룹 오브 컨트랙트 안에서 첫 번째 금액하고 두 번째 금액은 아직 나의 걸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수익 그걸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음 나온 새로운 개념,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이제 CSM 하는 게 바로 contractual service margin이라고. 그래서 보험, 그룹 오브 컨트랙트,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인식과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행 현금 흐름, 그다음에 CSM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요게 이제 기준서에 있어서였던 주요 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profit을 이익을 인식을 해요. 요 이제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로부터 어떤 기간에 걸쳐서 엔티티가 또 나오죠. provides insurance coverage. 요게 이제 그 어멘드먼트에는 이제 서비스로 바뀔 건데요. 요 커버리지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 인슈런스 리스크를 인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컴펜세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제공하는 전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한다. 골고루 인식한다. 한꺼번에 수익을 야 이거 수익이다 이러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말란 얘기죠. 잠깐만 기다려. 저기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간까지 골고루 나눠가지고 인식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엔티티는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중에서 나는 이익을 얻었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서비스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커버해야 될 기간은 점점 줄어들죠. 그런 표현을 여기서는 released from risk라고 돼 있어요. 완벽하게 리스크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 release 된다.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이렇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환된다면 is or becomes loss making 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요거는 뒤에 가면 이제 onerous라는 말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예 표현으로 loss making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손실 부담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게 시점이 뭐 이제 최초 시점이냐 중간 시점이냐 뭐 이제 거기 상관없이 이게 로스 메이킹 계약이야. 손실을 낳는 계약이야. 아니면은 이익을 낳는 계약이었다가 손실을 낳는 계약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그러면 엔티티는 로스를 바로 손실로 그죠? 손실로 바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익이 나면은 immediately recognize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실 계약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손실로 전환될 경우에는 손실분을 바로 손실로 인식을 하란 얘기예요. 그죠? 동어 반복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칭적이지가 않죠. 현재는 어느 정도 대칭적인데 요 원칙 하에서는 대칭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이거 기존의 어떤 그 손익, 어떤 퍼포먼스 리설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불리해질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전 기간에 걸쳐서 보면은 뭐 그 동일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스팟 시점에서 내가 딱 봤을 때는 대칭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센트 표시를 해요. 별도로 뭐를 인슈런스 레버뉴 보험
수익, 그 다음에 인슈런스 서비스. 인슈런스 서비스예요. 인슈런스 서비스. 이게 인슈런스 리스크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그거의 비용. 그래서 인슈런스 사실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인슈런스 서비스 레버뉴,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 이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라. 뭐로부터?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앤 익스펜스로 구분을 하라.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원칙에서 이제 두 개를 구분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어떤 그 매저 측면에서 어떤 그 손익 계산서상에 있어서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컴포넌트, 인슈런스 서비스 컴포넌트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보험계약 안에서 아예 그냥 디스팅트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저기 뭐 어떤 투자하는 쪽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disclose the information 정보를 공시하라. 어떻게?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아까 나왔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IFRS 17 내에 있는 계약들이 이 기업의 재무 상태나 아니면은 재무적인 성과 또 그와 관련된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확히 공시를 해라라면 정확히란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공시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주의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disclose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qualitative, quantitative. 이거 이제 질적 약적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는 뭐 qualitative 정성적, 그다음에 정량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제 제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거냐? 금액, 그죠? 금액, 돈으로 얘기하는 금액이겠죠, 그죠? 인식된 금액, 뭐에서 이 보험 계약으로부터의 어떤 그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요? 정량적, 정성적, quantitatively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금액이 얼마다라고 표시해야 되고 또 하나 qualitative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저게 이제 그 우리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계류 관련된 인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큰 태스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이제 나오죠. 아주 유의한 그 숫자의 퀀터티에, 그죠? 퀀터테이티브한 어마운트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판단. 물론 우리가 뭐 이제 과거에 actuarial judgment 그래가지고 계리적 판단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일단은 actuarial을 빼고 significant judgment. 왜냐하면은 또 어카운턴트들도 뭔가 저지먼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유의한 판단. 또 하나는 그런 판단이 보고 기간에 지나고 나서 그 전에 했던 판단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판단의 변동. 내가 이 기준서, IFRS 17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했던 판단, 내지는 그 전에 있었던 판단하고 다른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시를 해라. 그러거든요. 어마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의적인 판단.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본질과 정도, 위험에 대한 그 계약들의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과 그것의 어떤 그 정도 어디에 대해서 이 기준의 스코프 내에 있는 계약들의 어떤 본질과 그 위험 계약들로부터의 그 위험 있죠. 이게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인슈런스 리스크가 될 텐데 주로 파이낸셜 리스크보다는 그 리스크의 본질과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요거를 공시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다른 IFRS 17에 의해서 요구되는 측정은 다음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정 결과가 기부된다. 첫 번째는 뭐냐?
부채 금액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for라고 돼 있죠.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 그 얘기는 뭐냐? 보험 계약 그룹별의 부채 금액. 뭐와 관련된 지금 내가 중간에 보험 계약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for remaining service. 앞으로 남아있는 인슈런스 리스크를 커버하는 그런 기간 내에 내가 수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과 관련해서 라이빌리티가 그거 아니에요. 나는 부채로 그 계약상으로 이만큼의 나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라이빌리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넓은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IFRS 15이라고 하는, 요 17은 인슈런스 컨트랙트지만 15는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보다 이제 제너럴한 의미겠죠. 요 부분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넓은 범위에서는 그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게 측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예외 사항이다 이거예요. 측정이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 어떤 변동에 대해서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의 변동? Financial Assumption. 어떤 금융적인 그런 가정들에 있어서의 변동에 대해서 이 측정이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동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보험 계약의 어떤 그 타입,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도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Financial Assumption이 변동됨으로써 매저를 측정하지만 저것이 그 보험 계약의 어떤 특정한 유형에 따라서는 그 정도는 달라진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채인데 요 liability는 종종 포함해요. 뭐를? investment component를. 그죠? 아까 그랬죠. 디스팅트한 거는 이제 분리가 되지만 또 인디스팅트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investment component는 보통 typically 전형적으로 어떠냐? IFRS 15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이런 요소 자체는 요 위에서 이제 IFRS 17.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예외로 하고 그 광범위하게는 IFRS 15하고 어느 정도 일관되게 부채가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룹 오브 인슈런스의 그 라이빌리티인데 뭐와 관련되느냐? incurred claims. 이미 발생한 클레임. 또 뭐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느냐?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라고 또 별도의 그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contingent liability. 요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왜 contingency 그래가지고 보험 수학 배울 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contingent한 liability나 contingent한 asset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37, IAS 37과 일관성이 있게 측정된 부채. 여기도 예외 사항이 있어요. 뭐냐? 요 부채들은 종종 여기도 investment component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도 IFRS 37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죠? 이 부분은 제외하고 IAS 37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그 일관성 있게 평가된 부분이다. incurred claim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8에 와서는 entity는 좀 simplified 그러면은 간편법 그렇게 얘기하죠. 좀 단순화시킨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premium allocation approach.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이거는 simplified 아니에요. simplify 안 한 거는 뭐냐? 뭐 따로 용어가 없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general measurement approach예요. 그냥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측정 방법, 일반적인 측정 방법을 general measurement approach라고 하고 그거를 좀 간편하게 간단하게 만든 부분은 바로 premium allocation approach. 그래서 보통 이제 PAA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일부 계약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지금 인트로덕션의 메인 피처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이 간편 측정 방법은 PAA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해요. 뭐냐? 어마운트를 측정하게 해요. 뭐와 관련된 remaining service. 그래서 뭐 future remaining service period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약의 뭐 최초에서 좀 지나고 난 시점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 남아있는 잔여 보장 기간, 잔여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뭐를 해요? 여기 커버리지 피리어드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아마 어멘드먼트에서는 요건 서비스로 바뀔 것 같긴 한데 그 남아있는 미래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배분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부채 평가할 때 incurred claim, 그러니까 liability for incurred claim하고 liability for 어떤 remaining coverage 이렇게 나와요. remaining service로 바뀔 것 제한하는 게 건데 remaining coverage 미래에 대해서 할 때 요거는 incurred claim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그죠? 미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험료를 배분하는 거니까 뭐 과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배분을 해요, 그죠? 뭐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PA 왜 중요하냐면은 PA를 뒤에 보다 보면은 이거 어느 정도 롱텀이 아니고 뭐 손해보험 쪽에 이제 1년짜리 뭐 3년짜리 이렇게 단기에 걸쳐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1년이란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여튼 기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는 나는 간편한 방법 프리미엄 알로케이션 어프로치를 하자. 첫 번째 뭐예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정확한 인포메이션이죠. 게다가 프리미엄 가지고 알로케이트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숫자를 reconcile하고 validate하고 하기에 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게 어떤 우리 말로 이제 그 finalize, close를 할 때 재무제표를 굉장히 이 부분이 그 정말로 간편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general measurement approach에 대해서 또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면 이게 왜 간편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기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 그 incurred claim, liability for incurred claim 우리가 LIC라고 얘기를 해요. liability for incurred claim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LRC,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슈런스 컨트랙트 기준서의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